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208페이지죠. 208페이지 나와 있는데, 유출의 가능성이 큽니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208페이지죠. 얘가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돼요.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따 뒤에 문제처럼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외부 효과를.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를 요 그림으로 좀 저한테 유도를 하겠는데요. 자, 그림은 이제 제가 전체적인 틀을 본 거고, 자, 일단은 제가 스토리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에 대한 외부예요. 따라서 시장의 외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자, 그림을 또 참고하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항상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죠.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어떻게 돼요? 상품을 주면 돈을 주잖아요. 거래 당사자라고 하고요. 그림에 띄어서 당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도된 시장 기구에서 이익에 대한 대가 손해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 외부 효과는 따라서 시장의 외부, 토지의 부동성과 인접성을 배우셨죠. 그래서 갑돌이가 여기다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을돌이한테 영향을 주는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대가는 이제 안 줘서 무임승치 합니다. 자, 이걸 따라해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 정의 효과인데 부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부 쪽은 자 들어오시면 자 여기가 이제 A라는 애와 C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가 공장의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공장의 폐수. 자, 그럼 여기가 양식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더 죽겠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보상을 안 해준다. 자, 우리가 원래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시장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가다가 뒤에 차를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뒤에 누워야 돼요. 누워야 되죠. 그래서 손실 보상 받는데 이건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우리가 개인이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따르게 사적 비용,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르게 사회적 비용,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이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럼 개인적인 비용은 100원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10원이 더 나갔다는 거죠. 110원.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생산비를 줄이니까 과대 생산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주지만 부는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규제. 부회복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한마디로 시장의 실패. 자, 우리가 요건 어떻습니까? 외부 효과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의 외부다. 자, 그럼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거래 당사자면 정부가 개입 안 하죠. 제3자고요. 자, 타인이에요.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래서 아까 정의회복과는 외부 경제, 부회복과 외부 불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무슨 수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일단 갈게요. 자, 지금 X라고 해놨죠? 그러면 했다, 안 했다? 뭐 했다면 딱 잡았다 해야 돼요. 의도했다, 안 했다? 시장기구를 통해서 안 했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다. 손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뭐 했다 하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딱 잡아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의를 갑니다. 정의를 가시게 되면 자,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였어요? 제3자였어요? 의도하지 않았죠. 그죠? 의도하지 않았고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익에 대한 손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경주체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아까 부동성하고 인접성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제3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부겠어요? 아까 정이겠어요.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제3자한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거는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 마이너스. 외부 불경제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 효과는 아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공장이 생산을 하죠.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면 내가 그냥입니까? 소비를 합니까? 상대방한테 불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이나 소비 과정에서 다 생긴다는 거죠. 생산에는 비용이 나가고 소비에서는 이제 편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박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이걸 들어가는데 자, 갑니다. 이 정의의 복가는 자, 요거는 정의의 복가는 긍정적이에요. 자,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하거든요.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본다면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요. 쓰레기 봉투로.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도 생산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아까 외부 경제라고 했고요. 자, 만약에 우리 근처에 공원이 들어섰다는 거는 요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핀피라는 말을 써요. 다시 핀피. Please my frontier,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외부 불경적. 그래서 님비예요. 화장터나 이런 것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있는 입장은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님비, not in my backyard 이렇게 합니다. 그럼 따라서 please, 핀피가 나오면 정이죠. 근데 님비 not이 나오면 얘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야매로 간다면 자, 이걸 냄비라고 해보세요.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불. 이렇게 해서 님비는 불로 가고 핀피는 정으로 가야 되고. 자, 이건 사회가 유리하다 그랬죠.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생산을 많이 할까요? 생산을 적게 할까요? 적게 해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규제해야 돼요? 정부는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돼요. 완화시켜주고. 아까 소비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자, 그럼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따 프린트 문제를 나중에 혼자 풀어야 되는데. 자, 이 공원이 존재한대요. 생태공원이. 그럼 생태공원이 존재하고 정해복가 존재하면 기분이 좋죠. 그럼 수요가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그럼 이따가 문제를 OX 문제 풀 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은 자, 우리 여기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자, 이 외부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 그냥입니까? 생태공원이 들었으면은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좌측이에요? 이게 우측이에요? 우측.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 양도 늘어난다.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우리가 어떻습니까? 칠판 보세요. 아까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서 얘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했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적게 들어갔습니까? 그럼 가대 생산이 되겠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불리하다는 얘기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럼 사회가 불리하면 사회적 편익이 좀 작아지겠죠? 개인적 편익이 커집니다. 그러면 적게 비용을 내니까 무슨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과대 생산. 사회적 비용을 추가 발생하니까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자, 이 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게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자, 이 시멘트 공장한테 정부가 그냥 있어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 공급을 늘리겠어요? 시멘트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대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럼 이 시멘트에 대한 공장은 자, 규제를 완화시켜야 돼요?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죠. 폐수를 내려보내니까. 그런가요? 그럼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자, 아까 광주 사태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그냥입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갑니까? 그럼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급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리겠어요? 주택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인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주택의 가격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상승합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규제를 했어요? 그럼 주택 공급이 증가해요? 주택 공급이 감소를 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거래량도 줍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학자가 코즈라는 애가 나왔어요. 따라서 코즈.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정부가 개입하니까 그냥요, 아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시멘트 공급을 줄이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줄여서 시멘트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자, 이걸 따라해보세요. 정부의 실패.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더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다음에 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코즈라는 애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사적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개입해서 규제하니까 아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주택 공급을 줄고 가격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지네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 그래요. 따라서 코즈, 미국의 경제학자인 코즈는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해준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적 시장에 해결하는 방안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호주 협상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공법을 지금 배우시겠지만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는 거는 여기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원이 있어요. 그럼 어울리지 않죠.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부의 애복가입니까? 그 부의 애복가도 시장이 실패잖아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거시킨다는 거죠. 제거해서 주거 전용주로 바꾸니까 외부 효과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도 부의 애복가를 따라서 제거했다. 그럼 토지의 효율적 경제 합리적 이용을 도모했죠.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서 부의복가 수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정답은 쉽죠? 몇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님비는 이건 부잖아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그럼 정이에요? 이건 부예요. 부. 정이 되려면 핀피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쉽죠, 그죠? 그럼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옳은 지분을 갖고 봅니다. 자, 제가 외부 효과는 아까 그냥 했어요. 뭐 했다 그러면 딱 잡아떼야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해 보세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았죠? 만약에 대가를 줬다 지불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스타필드가 들어섰어요. 아파트 수요가 그냥요 증가해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정부가 발생이 되고요. 아까 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설의 경우는 발생의 외부의 효과를 제거한 감소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키겠죠. 발생한다는 건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여러 용도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의 각 토지용의 상충이 인해서 시장이 효율적인 저해하는 경우 부의복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안 좋으니까.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아시겠죠? 그죠? 맞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파트로 가볼게요. 테마로 이제 놓으셔서, 여기 이제 거의 100% 시험이 나옵니다. 테마 24예요. 핀트 테마 24를 보시게 되면, 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찾으셨죠? 그래서 요거가 거의 100%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얼마나 100%인지 212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212페이지 가시면. 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확인되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은,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몇 회 나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몇 회 나왔는지. 아니,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28, 29, 30, 30. 이게 불안해 하세요. 네? 그럼 뭐 느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나왔잖아요. 그 별표 3개 쳐야지. 찾았죠, 그죠? 나올 때는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시험 문제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다른 게 지금은 나올 때가 정해져서 딱딱 나오는데 못 잡아서 못 맞히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있어서 우리가 이 토지 정책도 주택 정책이니까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라해보세요. 수단, one time, 수단. 자, 여러분들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죠. 수단이라는 건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따라서 이유, 근거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행동을 하는데 원인을 근거로서 뛰어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이거는 원인입니까?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쓴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보다는 이제 정책의 수단이라고 잘 따요.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자, 부동산은 토지만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공공임대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지역지구제는 이제 토지이용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토지이용을 바람직한 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규제한다. 규제에서 아까 지역지구제 아시죠? 그다음에 규제나 계획이나 인허가 이런 게 나오면 토지이용 규제예요.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실시는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들어온다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보완책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직접과 간접이에요. 이 두 가지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가장 유력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뭐냐면 우리가 왜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땅을 정부가 사요. 땅을 샀다. 따라해. 땅을 샀다. 사면 수요자가 된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공해서 팔아요. 그럼 자기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게 직접 개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따라서 땅을 샀다, 또 팔았다, 그럼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전부 인수해버려서 자, 이걸 직접적 개입인 게 시장을 불신해서 그래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공법 자체를 다 마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죠. 자, 가볼게요. 자, 따라서 토지은행 제도.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맨 밑에 또 토지은행 제도를 하나 넣어놨죠. 그것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토지은행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를 보고 그 위에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이 토지은행은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를 비축한다. 비축해 놓거든요. 그럼 정부가 비쌀 때 사야 돼요? 좀 쌀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미리 사놔요. 비축해서 나중에 민간한테 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개발지를 수요자 역할로 해서 나중에 사서 공급자한테 이제 공급이 돼서 팔린다는 거죠. 이것도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토지은행은 딱 토지를 비축한다. 비축제도거든요. 이게 공공토지 비축제도예요. 그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도 암기하시면, 자, 따라서 공공은 정부가 한 거죠. 공공이 하면 다 직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공이 안 붙어도 그건 직접이다. 그러면 아까 토지은행은 아까 비쌀 때 사요? 좀 쌀 때 사요?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합니다. 공공 목적으로 적기적소에 활용해서 또 직접적 기업이 들어가죠. 간접이에요? 얘도 직접이에요. 그래서 공공개발용으로 공익사업이나 수급조절론지야. 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해서 LH공사거든요. 그럼 얘가 담당해요. 그럼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해야 돼요? LH에서 한다고 해야 돼요? LH.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일단 LH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자유는 정부가 직접 국공 위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가지고 있어요. 민간한테 임대해 줄 수도 있어요. 임대.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을 쓰고 비축 개발 또는 분양 임대하는 거죠. 근데 장단점을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압축시켰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정부가 하니까 효과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죠. 그 다음 요거 밑줄 쳐보세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개발 미리 환수하기 위한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나중에 이거를 어떻습니까? 공공주택 같은 거 지으려면 그냥입니까? 좀 값싸게 공급합니까? 비축했다가, 그죠? 공급하고, 자, 사적 권리 침해가 작다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요거 형광펜 칠해보세요. 형광펜. 자, 요거 다음에 제가 토지 수용을 얘기할 텐데요. 자, 우리가 토지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 공용개발 방식이에요. 그럼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이 토지은행은 개발됐어요? 아직 미개발 토지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 침해가 크다, 좀 작다. 작고요. 그렇지만 그냥입니까?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자,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죠. 매입한 땅값이에요? 주변 땅값이에요?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조금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자, 뭔데? 자, 가볼게요. 근데 이제 토지은행은 뭐가 생기냐면, 자, 개발입니까? 좀 미개발입니까? 빈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럼 그 장에 대한 관리 문제가 생겨요. 요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용하고 다른 게 얘예요. 관리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공용개발이라는 건 따라서 토지 수용? 그럼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이게 공용개발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시거든요. 공부 시간에.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개발 분양 임대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도시계획, 개발이익, 환수, 값싸게 공급, 비축 지역은 맞는데 토지은행과 좀 다른 건 따라서 민원이 생긴다. 이 민원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토지은행은 개발 토지였어요? 오히려 미개발 토지였어요? 그럼 팔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사적 개인에 대한 그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적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토지 수용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통 수용할 때 실거래를 해줄까요? 공시지가를 해줄까요? 그럼 개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관리예요? 얘는 관리가 중요해요? 민원 문제가 중요해요? 아까 관리에 대한 거는 토지은행이었잖아요. 아시겠죠? 얘도 어떻게 돼요? 주변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 선매가 처음으로 직접 개입이라고 하고 감정평가시면 나왔는데, 따라서 선매제도. 자, 따라서 우선 매수한다. 매수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또 나오거든요. 자, 시장문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시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이 디귿번에다 붙여보세요. 자, 따라서 국가. 자, 국가를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국가를 매수자로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토지를, 자, 협의매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다가 형광 배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강제수용 X라고 해보세요. 강제수용. 그럼 강제로 수용해야 됩니까? 협의매수해야 됩니까? 이거 제일 잘 떠요. 그래서 항상 토지 선매가 나오면 강제 수용이 맞겠어요? 협의매수가 맞겠어요? 그럼 토지를 우선적으로 국가한테 매수자로 지정했죠? 그럼 국가가 매수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직접 개입이다. 이게 직접 개입이라는 게 처음에 감정평가 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좀 전에 제가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이었죠. 직접이고요. 따라서 따라요. 토지 수용, 자, 공영,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그죠? 이제 아까 토지 선매 기억하세요? 자, 초과로 매수했다는 것도 그냥입니까? 정부가 매수한 겁니까? 매수한 거고요.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게 되고, 행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요, 공공임대예요. 전부고요. 자, 제가 강력하게 찍는 게 4번이에요. 4번에다가 현관빛을 해서 진짜 목소리가 막 잠기는데, 4번 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번에. 최고가격제 분양가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212페이지 교재에 가시면 거기에 직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거기 맨 밑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죠. 거기다 형광 배치를 하세요. 오래 뜰 겁니다. 이 저자랑 제가 굉장히 왔다 갔다 이제 교환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 저자한테 감정평가 문제를 줘요. 근데 이 가격 통제가 공인중개사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답세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찾았어요? 212페이지 맨 밑에 찾았죠, 그죠? 이거 뜰 겁니다. 우리. 나 진짜 눈물 나요. 이거 떠야 돼, 이거. 찾았습니까? 내가 강력하게 쳤어요? 네. 이거 나오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유력해요, 이거. 이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지금 안 떴어요. 자, 다음 가격 통제. 자, 여러분들 조세 아시죠? 조세. 조세는 가격을 통제한 겁니까? 통제한 건 아닙니까? 암만 조세를 부과했더라도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대답해봐. 조세는 간접이란 말이야. 직접이다, 간접이다. 수용급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 가격과 거래량이 나중에 간접적으로 나중에 변동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그냥입니까? 다이렉트입니까? 다이렉트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거 찍거든요. 그렇죠. 나왔으면 좋겠죠? 나와야 돼. 올해 나와야 돼. 내가 또 안 나오네. 찾았어요? 그래도 보통 이제 강사들이 이제 유튜브 보니까 많은 강사들이 이제 하는데 이걸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아직 안 나왔던 걸 갖다가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어떻습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세금은 무슨 개입이에요? 세금은 간접이죠. 다이렉트가 아니라 세금에 따라서 나중에 변동시키는 것이고, 자, 이건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그냥 해요. 직접 했어요. 가격 올려버렸죠? 이게 직접 개입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게 강력하게 뜰 것 같아요, 올해는. 그죠? 이렇게 뜨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답세. 공영, 토지 수용, 공공,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고, 도시 재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개발을 다 이제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아까 최고가격제 기억나시죠? 이 가격제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간접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안 하고 이 수요자 공급자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공급자한테. 자, 따라해보세요. 돈을 준다. 돈을 줘요. 돈이라는 게 금이잖아요. 금을 주고, 돈을 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돈은. 그래서 금이 들어가면 다 간접이에요. 뭐가 들어가면? 금. 자, 18. 뭐가 들어가면 다 간접이라고? 금. 자, 시작하자. 다시 보조금. 부담금. 개발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담금. 따라서 세금.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뭐가 들어가면 다 간접이라는 거예요. 금이 들어가면 간접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금융지원. 금 들어갔죠? 이게 금이 자금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 LTV, DTI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LTV는 돈 빌려줄 수 있는 비율을 조정해요. 정부가. 그죠? 그 다음에 DTI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조정하는 거죠. 정부 재산. 그럼 이건 금융이라는 자체는 직접이야, 이것도 간접이야. 간접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세금, 보조금, 부담금, 금, 뭐가 공통적이야? 금이 들어갔잖아요. 간접 개입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고 가서 단상 가르쳐 주세요. 뭐가 들어가면 간접이야. 금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보시고 LTV, DTI 들어갔죠? 이것도 이제 금융에 대한 정책이니까 다 금융 정책은 다 간접으로 보셔야 돼요. 정부가 그냥요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죠. 이런 것들 하면 간접이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최고 자격증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추고 그냥 거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 vs 아까 제가 세금 자 금자 들어가면 다 무슨 개입이었어요? 간접. 따라서 세금,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상 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죠? 그 외에는 다 직접이에요. 그죠? 왜 TDR이라는 거 아까 개발권 양도제도 있었죠? 지역주변 토지용 규제로 뜰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쉽게 냈죠? 무조건 맞히셔야 하는데 이거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볼게요. 간접부터 갈게요. 간접은 그냥입니까? 금이 들어갑니까? 금이 들어가요. 어머, 교수님, 이거 세금이에요. 세금. 부담금 있죠? 그러니까 LTV DTI 아셨죠? LTV DTI는 다 금융정책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간접이잖아요. 따라서 나머지는 직접이다. 그럼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직접이에요? 공공, 공영. 따라서 토지은행제도. 이건 공공토지비축제도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몇 번이 직접 개입이다? 2번이 정답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거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 저자가 쓰신 게 저랑 좀 비슷해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요거만 좀 쳤다 갈 겁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어디에 해놓으셨냐면 페이지 가셔서 오늘 이제 시행 정책이 아닌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아까 TDR은 아직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넘기는 여기 있다. 211페이지. 211페이지 보면은. 211페이지 핵심이 있어요, 밑에 핵심. 별표 3개. 우리 또. 자, 그러면 또 파란색을 한번 읽어볼까? 몇 회야? 한번 빠졌지? 빠지고 나서 계속 수술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몇지 선다죠? 몇지 선다인지도 모르세요? 5개 중에 찾는 거예요. 찾았죠? 그러면 이게 시행되지 않는 게 5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시행되는 거는 이거보다 적겠어요? 더 많겠어요? 많죠. 대화를 합시다. 근데 그 시행되는 거에 대한 그 토지 정책이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3, 4화 때 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공법이나 뭐 중개사법 어떻게 한 바퀴 아직 안 돌았잖아요. 거기서 아까 토지 선매나 이런 것만 제가 건드린 거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거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요것만 좀 잡으세요. 아시겠죠? 작년에는요,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몇 문제 나왔다? 2문제는 굉장하거든요, 그죠? 4문제, 2문제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럼 시행되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시행되지 않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그래서 작년 문제 2문제를 풀 거예요. 시행되지 않는 거. 됐다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TDR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TDR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그거 아직 시행되고 안 됐어. 그래서 영어니까. 얘는 우리나라에 실시되지 않습니다. 검토 중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폐지된 초소. 초소가 있어, 초소. 이 초소라는 자체는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따라서 폐지됐다. 폐지됐거든. 초소가 폐지됐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택지 소유 상한제 소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실시되고 있다, 폐지됐다. 택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토지 초과 이득세 초자 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양도소득세만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에 망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는 유효토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폐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군대 가면은 이게 보초소는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폐지된 초소. 초소. 그러면 초가 뭐야? 초가 칠판 보고 이게 초가 뭐야? 이거 초과 이득세. 소가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럼 객관식이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TDR은 실시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강력하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4번이에요. 4번. 종합토지세, 공환지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저자도 제가 그 감정평가를 문제를 드려서 그나마 4번, 5번을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혀져 있는 건 이 책밖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찾았어요? 그럼 공환지세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없고, 공환지는 없고, 종합토지세요,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토지세라는 얘기 안 쓰죠? 그래서, 잠시 폐지된 초소가 공토로 남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땅으로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요, 민간한테 양도해야 돼요. 다음에 양도한다. 아까 개발권 양도제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책에 보시면 211페이지 핵심이 있어요. 그럼 내가 찾아봐 한번. 다음에 초소. 초가 뭐야? 초가. 토지 초과에 있어요. 초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 맞아요? 그냥야 공토로 남았어. 공이 뭐지? 토가 종합토지잖아요. 그냥 애들 양도해야 돼. 양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너무 쉽게 나온 게 종합토지세, 공환지세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두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두 문제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쉬어요. 너무 쉬워서 쓰러져. 작년에 두 문제 나왔다는 건 굉장합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 시행되지 않는 게 폐지된 초소였죠. 초가 뭐였죠? 토지 초과 이득세잖아요. 가자. 그럼 요거는 실시되고 있지 않죠? 그럼 요거는 억제돼서도 아니겠죠. 몇 번이 정답이 됐어? 한 번이 정답이 되고요. 맞아요? 아까 TDR 양도했다고 기억나시죠? 그럼 개발권 양도돼도 실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거는 실시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래신고제도 있어요. 개발의 환수제도에 개발부담금이 있고,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그 등기제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법을 한 다음에 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들어보셨죠? 주택 청약제도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습니다. 이거를 약자로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있고, 주거급여라는 건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급여제도도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시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행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올해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올해 4번 나와. 이건 4번 나와, 4번.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공환지세. 이건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폐지된 초소. 초가 뭐예요? 칠판 보고 얘기하세요. 토지초과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초소가 뭐예요?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왜 갖고 왔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초가 뭐예요? 토지초과이 됐어요. 그래서 초소. 소 뭐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래서 공토로 남았다. 공이 뭐예요? 공환지세. 토가 종합토지세. 그냥에 대한 민간한테 양도해야 돼요. TDR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요거는 작년에 2문제 나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